둘째 시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둘째 시간은 아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 예비적으로 다 봤어요. 자, 다 본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뭐에 관한 걸 배우냐면 여기는요, 확인 설명에 관한 거를 공부를 해요. 자, 이 확인 설명은 앞에 있는 거, 이 상관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정보를 공개하니까 누군가가 그 정보를 보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뭐라고? 확인 설명. 지금 확인 설명을 배우는 거야.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한다고요? 아까 책을 그만 열심히 봤는데 지금 5분도 안 됐어. 5분도. 조금 5분은 거짓말이다. 한 10분도 안 됐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요게 칠판으로 봤을 때는 정보를 일단 공개했죠? 여기가 뭐가 돼요? 중계가 완성되죠? 중계가 완성되고 나서요?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 그래, 이게 중계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다른 과목 교수님보다 외우러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외우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외워져요. 이 흐름상 여기에 중계가 완성되기 전이잖아. 그렇죠? 자, 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자.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다 옆에다가 뭐라 하냐면 단 소공은 할 수 있다. 아까 법조문을 그냥 우리가 나누어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책 보지 말고 생각을 하자고. 생각을 하자고. 자, 누구한테 확인 설명해? 사러 온 사람. 권리, 취득, 의리. 여기에 제가 일방이라고 나름 크게 쓴다고 썼어요. 왜 일방이라는 말을 쓰냐면 의뢰인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의뢰인은 매도 의뢰인도 의뢰인이고 매수 의뢰인도 누구한테? 사러 오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요 방법은 아까 동그라미를 칠한 게 있었어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확인 설명도 하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뭐가 냐면 근거, 자료를 제시.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으면 위반 사항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하지 않은 거와 소공이 하지 않은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다음에 결국은 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공은 뭘 받냐면 자격정지를 받아.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에가 뭐가 나오냐면 이인설설개개금에 설에 가보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게 이인설 할 때 세 번째 설자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 뭐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까 우리 저쪽에서 연습한 게 뭐였냐면 운명이 연설. 요 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저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아까 외웠던 거 요거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 예, 실, 세. 글씨는 대충 적어도 중요해요. 글씨는 대충 적어도. 자, 그러면 요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러 온 사람한테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중에서 뭔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너무 미세한 내용이 있어. 잘 모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팔러 온 사람이나 임대 의뢰인한테 뭔가를 묻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료 요건. 그러면 여기에 자료 요구는 요 딱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세 가지 이외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은 잘 모를 때 매도나 임대인한테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게 요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냐면 요걸 갖다가 내벽환이라고 외운다라고 여러분한테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요 내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내외부 시설의 상태. 요 벽자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요 환은 일조와 소음과 진동이에요.
그럼 여기에 환경 조건만 요것만 된다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지 조건은 안 돼요. 환경 조건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넷자는 뭐냐면 수도, 전기, 가스 등 할 때 이 수예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구는 요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입지 조건까지 들어가면 도수도 하면 되는데 누가 빠진다고? 입지 조건이 빠져요. 그래서 요걸 갖다 그냥 우리가 달리 가져와서 뭐라고 한다고? 내벽환이라고 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나 임대인한테 물어보면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물어봤을 때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 여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냐면 응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그러면 응하지 않았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내백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모르면 사러 온 사람한테 설명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응했을 때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 여기도 뭐가 되냐면 하고예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돼요. 요거를 기재를 해야 돼. 이따가 우리 확인 설명서를 할 때 요걸 또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따가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러 온 사람한테 확인 설명을 잘 했어. 잘하면 그래요, 내가 살게요. 뭘 작성하면 의도한 바 없어요. 자, 사러 온 사람한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쓸 때 뭐도 같이 작성하면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시점은 야는 시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야가 오고 확인 설명을 잘해야 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나 보증서 사본을 나눠주는 것은 시점이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뭐에 관한 걸 배우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디를 잠깐 보면 비교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158쪽 자, 158쪽에 가니까 박스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예요. 요걸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안 보더라도 느낌으로 알면 돼.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언제 하느냐? 앞에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했어.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된 때.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면 이따가 거래계약서는 언제 써요? 그러면 똑같아요. 중개가 완성된 때. 또는 여기에 언제 확인 설명서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결국 이게 뭐가 돼요? 중개가 완성된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는 요 글자가 그대로 와요. 의무자는 누구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단 소공은 할 수 있다. 소공. 자, 그러면 요 방법이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 조금 머리가 아파진다는 게 요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서식을 볼 건데 1번을 주거용이라고 그래요. 2번을 뭐라고 하냐면 비주거용이라고 그래요. 이따가 볼 거예요. 자, 3번을 뭐라고 하느냐면 토지라고 그래요. 자, 4번을 뭐라고 하냐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고 그래요. 요걸 갖다 우리가 오늘 작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측에 바로 보니까 159쪽에 가보니까 바로 159쪽에 보니까 1번 뭐라고 돼서 주거용, 2번에 가니까 뭐가 되고 비주거용, 3번에 가니까 뭐라고 돼요? 토지. 자, 4번에 가니까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밑으로 쭉 내려온 거 있다. 그죠? 밑으로 쭉 내려와. 번호가 15번까지 가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15번까지 가. 근데 15번까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OX가 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요거를 배울 거예요. 정확하게 요걸 완성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1번 주거용, 2번 비주거용. 자, 알아야 돼. 1번 뭐라고? 주거용. 2번 뭐라고? 비주거용. 자, 3번은 토지. 4번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글자가 그대로 와요. 자, 요거를 갖다가 3부 이상 작성을 해서 양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이걸 몇 년간 보자면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물론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냐면 이거는 개업, 공인, 중개사. 그런데 당연하게 소공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작성할 때 근데 요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표현이 조금 달라져요. 의무자는 무조건 개업, 공인, 중개사인데 만약에 소공이가
업무를 수행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달라져요. 업무를 거기에 관여를 했으면 여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요때는 누구도 의무자가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의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작성할 때는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야가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되고 해야 되고 누구도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위반시가 나와요. 자, 이 위반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흐름을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요거는 뺄게요. 요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인은 뭐가 돼요? 자격 정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확인 설명서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작성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안 따라 적었으면 좋겠어. 느낌이 와야 돼. 이거 종이에 적어야 되잖아. 이걸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된다. 2번 등록이 취소가 된다. 절치. 3번 상치. 4번 업무정지. 5번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자격정지는 누구하고 하면 놀아? 소속 공인중개사. 이건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그럼 자, 이거 안 한다고 자격이 취소되면 여러분들 박수 치고 있으면 돼. 왜 박수 치고 있으면 되냐고?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님들 다 자격 취소가 될 거거든. 그만큼 실수하기 쉽다는 거야. 절대적 등록 취소면 문 닫아야 돼. 3년 동안. 여러분들 박수 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답은 뭐라는 얘기야?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퉁쳐서 외우는 거예요. 퉁쳐서. 이거를 한 개 한 개 외우면 머리 깨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이제 소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작성해야 되는 건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럼 얘한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공은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교부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예요? 개업군. 그 얘는 의무가 없어요. 소공은. 보존해야 되고도 의무가 누구냐 하면 개업군. 소공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해야 되냐면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얘는 뭘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그러면 소공은 요거 했을 때는 숨도 쉬지 말고 뭐가 되면 돼요? 자격 정지. 이해되죠? 근데 이걸 시험 문제를 낼 때 뭐라고 내냐면 이걸 같이 엮어내는 거예요. 이 확인 설명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를 받는다면 맞는 것 같거든. 이게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건 이해를 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걸 서류라 그래요. 서류. 왜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주 만지는 서류가 딱 3개밖에 없어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요 3개에 관련되는 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전부 뭐냐면 업무정지. 이렇게 퉁치고 가는 연습을 곧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를 배우느냐면 자, 여기에 정보 공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에 확인 설명의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있는 거니까 정보 공개 내용 다 같이 시작.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예. 야, 요걸 보고 누군가가 살아왔으니까 여기에 대해 비슷하게 뭐냐면 확인 설명.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중, 도, 수, 도, 소, 공, 예, 실, 세. 자, 그러면 이 확인 설명한 내용은 저기서 잘 봐요. 확인 설명한 내용은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100% 다 들어가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요게 1번. 주거용이에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자, 2번이 뭐냐면 비주거용이에요. 3번이 토지에. 4번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여기까지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서식을 보러 갑니다. 자, 서식을 보러 가서 우리 교재 161쪽으로 갑니다. 161쪽. 자, 161쪽.
제일 위에 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20호란 얘기는 법정 서식이 있다.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몇 번? 1번. 뭐라고? 주거용. 자, 그 밑에 내려옵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확인설명의 자료예요. 확인설명의 자료에 가니까 확인설명의 근거 자료 등이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에 자료예요. 자, 요거는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어디랑 관련이 있느냐 하면 여기가 우리가 확인설명도 하고 뭘 해야 돼요? 근거 자료. 그럼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근거 자료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요.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알겠죠?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뭐라고? 자료 요구사항. 자, 그러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모르는 내벽칸에 대해서 매도나 임대인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가 뭐 했어요? 불응했어요. 불응했으면 그 사실을 취득인에게 설명도 하고 어디에 적으라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적으라 했죠. 확인 설명서 여기에 적는 거예요.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 빈칸 이해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를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외울 게 많아요. 자, 그 바로 밑에 내려오면 요 글자가 보여요. 찾았죠? 못 찾았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161쪽이야. 161쪽 유의사항 밑에 찾았어요? 네. 자, 이거 글자가 몇 글자냐면 정확하게 둘, 넷, 아이고 7자, 5자, 12자네. 자, 12자 다 같이 시작. 이 12자를 지금 못 찾았다는 거야? 161쪽에 유의사항 밑에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다니까. 요렇게 생긴 거 글자가 12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12장 어떻고 13장 어때? 진짜. 너무 힘들어. 자, 봅니다. 자, 이걸 외워야 돼. 입에 올려야 돼. 입에 올려야 돼.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찾아봐요. 자,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1번. 그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냥 순서 따라 계속 내려와요. 없으면 넘어가야지. 책을 넘어가 봐. 자, 넘어가 보면 요 글자가 뭐예요? 요 글자가 나올 때까지. 요 글자. 자, 요 글자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개업공인중개사의 자, 대답 잘했어요. 세부 확인사항. 자, 그러면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요 기본 확인사항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몇 번까지 나와요? 8번.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은 9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가면 12번. 맞죠? 자, 그럼 12번 밑에 가보면 요 글자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중개보수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 13번 한 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머릿속에 넣으라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몇 개예요? 8개. 이게 4개예요. 여기 1개예요. 여기 더하면 몇 개냐면 13개. 그래서 이게 주거용이 총 몇 개냐면 13개예요. 13개예요. 자, 조금 있다가 책을 넘겨볼 건데 여기 있는 비주거용은 몇 개냐면 11개.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는 몇 개냐면 이게 9개. 그 다음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8개예요. 8개이지만 야들은 똑같이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자, 요 글자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 다 같이 시작.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 2번 다 같이 시작.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게 13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농담이에요. 농담, 진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외워야 돼요. 여기 있는 8개고 이게 4개고 1개예요. 제일 먼저 뭘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답은 나왔어요. 그죠? 어떤 분은 1개를 외워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기본 확인사항을 외워야 된다. 잘 외워야 돼. 어느 게 외우기 쉬워?
한 개를 외워야지. 이걸 제일 먼저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뭘 외워야 돼? 요걸 외워야 돼. 4개를 외워야 돼. 그러면 나머지가 8개는 안 외워도 기본 확인사항. 무슨 말인지 알겠죠? 8개를 외우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개밖에 없어요. 요 보수 1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세부 확인사항이 4개예요. 그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이 8개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 뭐라고 나왔냐면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으면 뭐냐면 세부 아닌 뭐예요? 보수예요. 그러면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을 하면 뭐냐면 세부와 보수 빼면 뭐가 돼요? 기본. 네. 아니요, 여러분들 방법대로 외우면 못 외워요. 제가 하라는 대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써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물을 거라고. 자, 그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지워야 돼. 자, 봐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라고. 자, 다음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을 물으면 세부 빼고 보수 빼면 기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몇 개냐면 4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봐야 꼴랑 몇 개냐면 5개. 6개 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외우면 되면 세부 확인사항만 알면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게 기본이 되거나 보수가 나온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알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중도수 소공 예 실세가 이게 몇 개냐면 9개예요. 이 9개가 몇 개가 되는 과정을 알아야면 13개가 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이게 있는 이 서식을 보고 이거 외운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자, 제가 하는 방법대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161쪽을 펴놓고 하나하나 갈 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 자, 그럼 봐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대상 물건의 표시를 우측에 한 칸 가니까 토지가 나오고 건축물이 나와요. 자, 토지에 가니까 소재지와 면적과 지목이 나와요. 건축물에 가니까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과 준공 연도와 용도와 구조와 방향과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 대장사항의 위반 건축물 여부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본 단어가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에 일단 있나 없나? 있으면 어딜까? 중. 잘 대답했어요. 그죠? 자, 여기 중이에요. 1번. 문제 없죠?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2번이 되니까 뭐냐면 권리관계. 근데 권리관계니까 뭔지 모르니까 밑에 가보니까 등기부기일사항. 하나는 민간 임대 등록 여부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글씨를 잘 봐보면, 자, 요걸 잘 봐보면 여기에서 보면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에 가보면 여기에 소자라는 글씨가 나와요. 소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뭐라고요? 권리관계. 이게 권리관계예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대로 외우시면 안 된다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봐요. 자, 3번에 가니까 뭐냐면 토지 이용계,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어디에 돼요? 공. 자, 이 공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옵니다.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에 그러니까 우측에 도로와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그럼 여기 입지 조건은 과연 여기에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안에 있나 없나부터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여기는 지금 안 적어놨는데 저쪽에 가봐요. 저쪽에 가보면 중도, 수도 할 때 도가 뭐와 뭘로 나와요? 그래서 입지 조건. 그러니까 여긴 요 도가 입지 조건이라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번호가 몇 번이냐면 4번이. 문제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옵니다.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우측에 가보니까 경비실 있다, 없다. 관리 주체가 자가관리다, 위탁관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확인설명사항은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100% 들어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확인설명서 작성의 내용은 확인설명의 내용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뭐를 하나 적어주면 관리하는 걸 하나 적어주는 거. 우리 관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 이게 5번이에요. 자, 한 장을
자, 한 장을 넘겨보니까 비선호시설이에요. 자, 비선호시설은 중개 대상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선호시설 없어요. 지금 현재 없다라고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안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기다려 봐야 돼. 자, 그럼 그 밑에 내려오니까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있어? 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몇 번이냐면 7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류. 이건 뭐 해야 돼요? 세.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오니까 9번에 가니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자, 그럼 이거는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소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등기부 기재사항. 하나는 뭐가 되느냐면 실제 권리관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번호가 몇 번이 되냐면 9번 요게 돼. 자, 그래서 요게 세부 확인사항에 하나가 나왔어요. 실제 권리관계. 요게 9번이에요. 자, 그 밑에 내려옵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내 외부 시설의 상태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수도가 있고 전기가 있고 가스가 있고 소방이 있고 난방 방식 연료 공급이 있고 승강기가 있고 배수가 있고 그 밖에 시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외운 글자에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있다 없다? 있다. 뭐에 관련돼요? 수. 그럼 여기 10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 10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등의 내 외부 시설의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내려갑니다. 자, 11번째 가니까 뭐 하나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자, 벽면 및 도배는 어디에 들어가요? 요 도. 자, 그럼 여기다 또 옮겨 적을게요. 자, 여기다 적으니까 이거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자, 그 다음에 12번째 갑니다. 12번째 가니까 뭐가 나요? 환경 조건. 자, 환경 조건은 그 세부사항이 뭐예요? 일조, 소음, 진도. 자, 그러면 일조, 소음, 진도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도. 그래서 여기 환경 조건. 이게 12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2번째다가 환경 조건하고 적었어요. 자, 요게 4개예요. 요 4개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내려오니까 13번에 가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뭐가 나와요? 중개, 보수와 실비. 자, 이건 뭐가 돼요? 실. 그쵸? 이게 13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가 몇 개냐면 9개. 자, 9개에다가 요 관리가 들어가면 몇 개 되세요? 10개. 근데 여기 있는 주거용이 몇 개냐면 13개. 지금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3개. 맞죠? 자, 그럼 여기에 도가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으로 나눠졌으니까 한 개가 늘었죠? 몇 개? 11개. 한글 얘기하는 거야? 한글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가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 관계로 2개로 나눠졌어. 한 개가 더 더해지. 몇 개? 12개. 오갈 데 없는 애 하나 있잖아. 누가? 비선. 그럼 몇 개 돼요? 13개.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만 외우면 가능해요?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한 개 더 하면 관리. 몇 개? 10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비선호 시설이 어디인가 가야 되는데 야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 밑에 적으려니까 그래서 야가 나중에 쓰임새에 가보니까 여기는 원래는 아니에요. 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여기에 비선호 시설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선호 시설이 아까 번호가 몇 번이었느냐 하면 6번이. 여기에 6번을 하나 넣으면 이게 주거용이 몇 개가 됐다고? 13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낌은 조금은 가져야 돼요. 아, 이 9개를 13개를 어떻게 만들어 갖는 과정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3개예요. 자, 여기까지 살짝 멈춰놓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은 나중에 시험을 칠 때 기준이 항상 뭐가 되느냐면 이
주거용이 돼요. 13개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기본 확인사항이 8개였고 세부 확인사항이 4개였고 보수가 1개. 그럼 보수 1개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왜? 이걸 외웠다고 치고 그러면 남은 게 몇 개냐면 12개. 12개 중에 8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4개를 외운다는 거야. 자, 4개를 외우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실제 권리관계,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내 외부 시설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인데 이것만 살짝 없애볼게요. 여기 뭐냐면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내 외부 시설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환경 조건 뭐가 돼요? 내벽 환해.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9번 실제 권리관계를 갖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을 뭐라고 외운다고? 내벽 환 실제. 자, 한 번만 더 여쭤봐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다 같이 시작. 내벽 환 실제. 외웠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잘 봐요. 대답을 잘 해봐요. 자, 여기 있는 환경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OX.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보수는 1개는 정확하게 외우고 있죠. 그럼 요거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 내벽 환 실제가 나오면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 이게 안 나오면 기본 확인사항. 그럼 내가 여기서 뭐를 물었냐면 환경 조건은 내벽 환 실제에 들어간. 그럼 무슨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 그럼 내가 기본 확인사항에다 그럼 뭐가 돼요? X. 제 설명 잘못된 거 아니죠? 자, 그럼 요번에 봐요. 자, 중개 대상무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OX. X.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 기본. 이제 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글자를 일단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 글자를 3개를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보수에 관한 거 1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가 뭐라고? 내벽 환 실제. 이거 빼면 무슨 확인사? 기본 확인사. 근데 이걸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앞으로 20번도 더 해요. 그냥 듣는다고 그냥 금방은 외우죠. 지나면 또 까먹어. 그럼 또 얘기하면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뭐에 관한 거 봤냐면 주거용에 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 뭘로 가냐면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으로 갑니다. 자, 비주거용이 우리 교재 164쪽에 있어요. 자, 폈죠? 자, 마지막 번호를 봐요. 마지막 번호.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 에? 자, 몇 번? 11번. 요게 몇 번에 대해서? 11번. 이거 13개 외우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 11개를 어떻게 외워? 못 외워요. 자,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우리는 항상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여기는 이 주거형이. 자, 주거형이 몇 개요? 13개.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11개. 그럼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3개에다가 11개를 빼는 거예요. 그럼 몇 개냐면 2개가 나와요.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거형에는 있는데 비주거형이 없는 거 2개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면 자, 이것도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책 펴놓고 찾아도 못 찾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제 얘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 치러 갈 때 비주거용 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술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술집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 수업 시간에 왜 술집 얘기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술 사줘도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술을 못 먹어요. 아마 1년에 제가 소주를 5병 먹으면 많이 먹을 거예요. 1년에 5병 먹으면 하나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이 술집 중에서도 그냥 술집이 아니야. 비싼 술집을 생각해야 돼. 비싼 술집. 비싼 술집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비싼 술집. 룸사롱. 그죠? 룸사롱 이렇게 돼. 자, 이걸 기억을 해야 답을 맞춰요. 자, 근데 이거 연상을 해야 돼요. 룸사롱은 땅값이 비싼 곳에 있어요? 싼 곳에 있어요? 이것도 모르면 이거는 진짜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룸사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도 지역에 어디에만 돼요? 아무 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 지역이 안 나요. 최소한 준주거 이상이어야 돼요. 땅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룸사롱은 언제 문 열어요?
밤에 문 열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룸사롱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13가지 중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딱 2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룸사롱을 중개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의뢰인이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그 힌트가 어디냐면 땅값이 비싼 곳. 그 다음에 밤에 문 연다가 힌트예요. 어딜까? 우리 젊은 분이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느낌으로. 틀려도 괜찮아요. 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젊은 친구의 아주 젊은 친구가 지금 환경요건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왜 환경조건이라는 답이 나오느냐면 환경조건은 뭐예요? 일조, 소음, 진동. 밤에 문 여는데 햇빛이 왜 들어와? 이해돼요? 이게 없어요. 룸사롱은 노래 부르고 노는 곳이에요. 소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먹고 살아. 이해됐나요? 그럼 한 개를 더 찾아보자고. 힌트가 뭐냐면 땅값이 비싼 곳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답은 비선호시설. 이 2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으면 사실 기분 나빠. 말하자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짜증나. 이거 찾지 마. 여기에 가보면 뭐가 없느냐면 여기는 비선호시설이 없어요. 6번이 없어요. 6번이 번호가 없다는 게 아니라 6번에 비선호시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번에 환경조건이 없어요. 번호가 몇 번에서 끝나니까 11.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외워야 돼요. 자, 비주거용 뭘 떠올린다고? 룸사롱. 룸사롱은 땅값이 비싼데. 그리고 밤에. 그러니까 비선호시설과 환경조건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11개가 있어요. 다 외웠잖아. 간단해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시험 문제를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번에 의할 경우 1조 소음 진동은 환경조건란에 기재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1조 소음 진동은 환경조건이 맞거든. 기재하는 난이 없어요. 기재한다라고 낸다고. 무슨 느낌인지 왔어요?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토지로 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외울 거예요. 똑같은 방법.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에 있는 이 주거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주거용을 기준으로 해요. 자, 주거용이 여러분들이 몇 개냐면 13개. 자, 이게 토지가 몇 개예요? 9개. 자, 그럼 책을 한번 넘겨봐요. 자, 책을 한번 넘기면 우리 교재에 167쪽이에요. 167쪽. 자, 167쪽에서 거기서 번호가 끝나는 데까지 딱 넘겨보면 몇 번에서 끝나면 9번에 끝나.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확인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항인사항, 개업공인 이게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호가 몇 번까지 가면 9번까지.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책 보지 말고 저를 봅니다. 이건 토지예요. 토지인데 토지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느냐면 맨땅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맨땅인데 그냥 맨땅이 아니고 어디에 맨땅이냐면 외곽지의 맨땅이에요. 이걸 왜 외곽지의 맨땅이냐면 도심지에 있는 맨땅은 비싸서 안 돼. 외곽지에 있는 맨땅.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지면 굳이 또 지명 얘기한다고 내 거기 사는데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저 상북의 소호 저런 데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이 몇 개냐면 4개예요. 자, 제가 무슨 땅이라고 해서 맨땅. 맨땅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맨땅이니까 없는 거 찾아봐. 순서대로. 벽면 및 도배. 맨땅이 무슨 벽면과 도배가 있어. 이해됐나요? 또 찾아봐. 뭐라고? 수도 전기가스 맞죠? 수도 전기가스 없어요. 불행하게도 환경조건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환경조건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외곽지에 있는 땅에 죄송해요. 제가 말 잘못해서 죄송해요. 실수. 환경조건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환경조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조건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햇빛이 가리냐 가리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자연상태는 1조 소음 진동의 환경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에 있는 맨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봐야 진동 생기지도 않습니다. 한 개 남았어요. 관리. 오, 천재들이야, 천재들. 이거 다 맞췄어. 자, 그래서 관리 없어요. 그럼 이게 나머지가 몇 개가 돼요? 9개.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선호 시설이에요. 비선호 시설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하는 답을 비선호 시설로 제가 들은 거예요. 비선호 시설은 중개 대상물로부터 반경 1km 안에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인데 외곽지에 있는 맨 땅으로부터 1km 안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외운 거예요. 너무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자, 여기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게 총 8개인데, 자, 여러분 책을 한번 넘겨봐요. 170쪽과 171쪽이에요. 자, 거기 가면 번호가 8번까지밖에 안 가요. 자, 8번까지밖에 안 가는데, 이거는 요번에는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거꾸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느냐면,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는 게 이게 몇 개냐면 6개예요. 플러스 7번, 8번이요. 근데 7번, 8번은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고 4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3번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4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뭐가 없어지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토지에 뭐가 없냐면 관리가 없어요. 그럼 관리는 공통상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에 가보면 환경조건은 공통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는 비선호 시설 공통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도, 전기, 가스도 공통에 들어가지 않아요. 벽면 및 도배도 공통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6개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1번, 2번, 3번, 4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몇 개냐면 6개.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천천히 한번 찾아보자고.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살 때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설명드려야 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쓸 때 상대방한테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뭐는 반드시 해야 될까? 순서대로. 중개 대상물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당연하죠. 중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5개 남았어. 소유권.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답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가면 이 소가 1개가 아니고 몇 개요? 2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 기재사항도 들어가고 실제 권리관계도 들어가요. 잘했어요. 지금 3개 남았어. 아니,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찾아. 뭐예요? 좋아요. 자, 얘가 뭐냐면 거래 예정금. 거래 예정금. 자, 사러 온 사람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물건 중개해봐 소용없어요. 돈 1억밖에 없는데 100억짜리 물건 아무리 설명해봐 사가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실비. 순서가 조금 틀렸나요? 여기 한 개 더 올라가야 되네. 여기 거래 예정금액. 실비, 보수,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 여기 몇 개라고? 6개. 들어보니까 외우는데 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는 뭐에 없냐면 이 공에 없어. 이게 마지막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는 우리 중개대상물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건 있어야 돼요. 등기부 기재사항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있어야 돼요. 거래 예정금액 당연하게 있어야 돼요. 실비와 보수 돈 받아야죠. 그 다음에 고객이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 여기 몇 개냐면 6개.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요 6가지를 갖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2번, 3번, 4번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기재사항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몇 개라고? 요 6개. 그럼 자, 이 7번과 8번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아예 안 나온다고 봐야 된다. 우리 교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몇 쪽이 펴져 있냐면 170쪽이 펴져 있어요. 170쪽에 가보면 동그라미 3번. 170쪽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예요. 이거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뭐냐면 그 밖에 창구사.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둘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보 공개 내용은 확인 설명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한 내용은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확인 설명의 내용이 몇 개였어요? 9개.
확인 설명서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 주거용 몇 개? 13개. 자, 2번 비주거용 11개. 3번 토지 9개. 4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8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9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주거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야가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13개에다가 구를 빼면 4개만 더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4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관리. 관리가 되는 순간에 몇 개가 돼요? 10개. 자, 10개가 되는 순간에 여기 있는 도가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으로 나눠져. 몇 개가 돼요? 11개. 그 다음에 여기는 소가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로 나눠지니까 12개. 마지막으로 비선호시설을 갖다 놓으면 몇 개 돼요? 13개. 간단해요. 자, 13개예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거는 장난은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요 13개가 되는데 요 13개를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은 1번에서부터 8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은 9번부터 12번인데 요거는 우리가 외웠는 걸 앞에서 자료 요구권에서 내벽환 하나 붙으면 실제 권리관계. 그럼 4개. 그럼 요 보수 1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3개가 만들어졌으면 이 주거용은 11개인데 여기에 주거용 13개에서 비주거용 11개를 빼면 몇 개냐면 2개. 그래서 이 비주거용은 뭐를 떨려면 룸사롱을 떨려. 룸사롱은 밤에 문 여니까 환경조건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룸사롱은 땅값이 비싼 거기 때문에 반경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에 관련된 비선호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11개가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는 외곽지에 맨 땅을 떠오르는 거예요. 외곽지에 맨 땅이에요. 맨 땅이기 때문에 벽면 및 도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도, 전기, 가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맨 땅 절대로 누구가 거기에 경비실 지어갖고 안 지켜도 훔쳐가지 않아요. 마지막이 뭐냐면 일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4개. 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꾸로 1번, 2번, 3번, 4번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몇 개냐면 6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 대상무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은 당연하게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관계에서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3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래 예정금, 그 다음에 실비와 보수,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해야 될 조세요, 종류와 세율 몇 개요? 6개.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항 외우셔야 돼. 요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요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에 지금 몇 프로 정도 공부를 했느냐면 한 95% 정도는 공부한 거예요. 95%.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원문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둘째 시간에 외워야 될 내용이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자, 장난이 아니게 많아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는데 더 이상은 여기에 있는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흐름상 뭐를 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되느냐 하면 조금 이건 공부 그냥 끝나요. 자, 우리 교재 어디 가냐면 175쪽에 가요. 175쪽. 175쪽. 이건 5분도 안 걸려요. 175쪽. 174쪽과 175쪽에 가보면 뭐가 나오면 거래계약서가. 자, 이게 왜 거래계약서는 쉬우냐 하면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책을 안 봐도 이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살짝만 지울게요. 많이 안 지워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뭐를 배우냐면 여기 요 거래계약서를 배워요. 거래계약서를 배웁니다. 1번. 거래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요? 똑같다고요. 문제 없죠? 네. 자, 두 번째.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가? 개업, 공인, 중개사. 소공은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자, 요 방법에서 이제 조금 달라져요. 요 방법. 요거는 법정서식이 없다. 거래계약서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어요. 즉, 이게 왜 법정서식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만 거래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 직거래하죠. 직거래할 때 계약서 어디 가서 사와요? 문방구. 문방구에 있는 서식을 써도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서 하는 걸 써도 되는 거예요. 법정서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자, 이 법정서식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막 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발생하냐면 법정서식이 없음으로써 하나 발생하는 게 뭐냐면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건데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럼 법정서식은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부 이상 작성을 해서 양당사자들 교부하고 이걸 몇 년가 보냐면 5년.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예요.
그 대신 여기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보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명 및 날인의 의무예요.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누구도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 공인중개사 같이. 자, 그러면 위반시까지 공부할게요. 위반시. 자, 5번 위반시까지 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쓸게요.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쓸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아요? 업무정. 너무 잘 알죠.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존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교부 의무도 없어요. 자,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위반하면 소공을 뭘 받아요? 자격정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퉁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류.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남았어요. 이중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칠판에 한 번 썼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중계약서, 상치. 그건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소공이가 이중계약서 쓰면 소공이는 숨도 쉬면 안 된다니까.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 사유 다 같이 시작. 이인, 설, 개, 금. 마지막에 개가 이중계약서죠.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 게 뭐냐면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말고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우리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76조. 176조.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 거래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할 때 거. 자, 그 다음에 물건을 표시할 때 물. 그 다음에 계약일 할 때 개. 4번에 거래금액 할 때 거. 그 다음에 5번에 물건을 인도일시할 때 인.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할 때 권. 그 다음에 7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과 기한 할 때 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할 때 교. 그 다음에 그 밖이나 기타에서 기타의 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외운다고? 거, 물, 인, 권, 거, 기, 개, 조, 교.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거, 물, 인, 권, 거, 기, 개, 조, 교.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제가 여기 거래계약서에서 이렇게 짧게 했지만 이게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우는 거, 거물링권 거기 개조교만 하면 나머지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면서 쉬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문제를 보고 쉬어야 돼. 그래야 흐름이 이제.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이자 가장 틀린 것은 우리가 지금 뭐에 관한 걸 시험 문제에 내냐면 여기 요 확인 설명에 관한 걸 물은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로 와야 된다. 그죠? 자, 1번에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누구에게? 권리 취득 의뢰인.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요한 경우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내벽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였다면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어디에서 틀렸느냐면 확인 설명. 그쵸? 그게 틀린다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 얘기하지 않아도 답을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돼? 확실하게 틀린 게 몇 번이야? 3번.
그냥 이런 거예요. 여기 수업 시간에 5번 안 배웠는데 5번 갖고 머리 잡아당기면 안 돼.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면 그걸로 답으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건 뭐라냐면 다음 중에서 내벽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해됐나요? 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4번. 자, 뒷장에 가서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아까는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하라고 하니까 뭐 거의 막 짜증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한 게 이게 배운 거와 안 배운 거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러면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을 하면 뭐냐면 세부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세부가 뭐라고? 내벽환, 실제, 보수. 밑에 끝이 합치면 보수. 그거 찾아내면 되잖아. 답 몇 번? 4번. 이렇게 쉽다니까. 그래서 공부는 알면 쉽고 어려우면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쳐서 어렵다고 하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요것만 갖고 물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이걸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면 뭐라냐면 하나의 지문만 딱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1번 뭐 묻고 2번 뭐 묻고 3번 뭐 묻고 4번에 요거 딱 하나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실제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뭐가 돼요? X. 그렇죠? 이거 무슨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큰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명만 하거나 날인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뭐요? 위반. 이건 하면 업무정지예요. 둘 중에 하나 위반했으니까 업무정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아까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보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왜 맞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물, 인, 권, 기, 개, 조, 교. 그럼 여기에 거물인 할 때 인적사항, 매도자, 매수자 할 때 여기에 있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 문제다, 그죠? 답 몇 번?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